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우리 한국 공군 그리고 우리 국방부의 정보력이 도대체 러시아의 전투기가 수호이 27인지 수호이 35인지 이거 모르고 지금 대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만약에 이 수호이 35가 지금 왔는데 그 수호이 35가 우리가 스크램블을 하러 나간 이 F-15K 하고 우발적 교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독도 상공에서 러시아의 수호이 35와 한국의 F-15K 전투기 싸우면 누가 이기나 라는 주제로 한번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군이 지금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야,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그리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러시아가 한반도 관할하는 전투기 부대를 그 최신의 수호이 35로 교체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교체를 했는데요. 블라디보스톡 도심에서 25km 떨어져 있는 이 우글로보의 공군 기지, 여기에 제22 근위 전투 항공 연대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 수호이 27 전투기하고 미그 31 전투기 이 두 개 기종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미그 3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킨잘 그 초음속 미사일을 쏘는 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공격용이죠. 그리고 수호이 27은 제공용, 여경용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 이것을 최신의 수호이 35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알려진 정보에 의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출격한 이 수호이 35 전투기가 지금 우리나라로 계속 카디즈, 우리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죠. 올해 10월 22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동해 카디즈를 침입했고, 7월 23일 이때 이제 같이 왔던 조기경보기 A-50 조기경보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엄호를 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인 2월 15일 날도 동해 카디즈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수호이 35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 10월 현재까지만 해도 3번을 왔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공군이 또 우리 국방부는 이 러시아의 공군기지 중에서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에 뭐가 배치되어 있고, 또 그 전투기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합참이 수호이 35를 갖다가 수호이 27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자, 왜 그러냐? 수호이 27은요 우리 F-15K 전투기가 이깁니다. 저는 아주 넉넉하게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호이 35는 모양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전투기예요. 자, 이 수호이 35는 도대체 어떤 전투기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슈퍼 플랭크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주력 제공 전투기 수호이 27을 개량한 4.5세대 플러스 세대급의 제공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와 항공 전자 장비를 완전히 교체해서 신형 무장의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된 신형 엔진을 탑재해서 스텔스기를 제외한 전투기의 공중전 능력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아닌 것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다.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그런 전투기가 왔는데 역시 스텔스 아닌 우리 F-15K가 갔으면, 스텔스 아닌 것 중에서는 세계에서 최고인데 우리 F-15K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되면은 수적으로라도 우세를 잡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1대 한 2 정도의 그런 교환비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2배 이상을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또 더 무서운 것은 우리 공군이 수호이 27인 줄 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체된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정보 능력이 한참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F-15K하고 수호이 35하고 전력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거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이 35와 F-15K 얼마나 다른가? 자, 일단 이 수호이 35 같은 경우는 4.5세대 플러스급이라고 하고요. F-15K는 4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수호이 35는 전자식
그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우리 F-15K는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세대, 4.5세대 이렇게 분류를 하죠. 최대 이륙 중량은 34톤, 수호이 35는. 그리고 F-15K는 36.7톤, 더 이제 무겁습니다. 최대 속도는 수호이 35가 마하 2.35, 우리 F-15K는 마하 2.5입니다. 작전 반경은 수호이 35가 무려 1600km, F-15K는 1270km. 그리고 무장 탑재량은 수호이 35가 최대 8톤, 그리고 F-15K는 최대 11톤. 자, 이렇게 보면 F-15K가 훨씬 더 많은 무장을 탑재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왜냐? 수호이 35는 수호이 27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플랭커 시리즈들은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지 않습니다. 전부 내부 연료만으로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8톤이라는 이 무장은 오롯이 전부 진짜 무장들이에요. 전부 무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F-15K 같은 경우는 일단 외부 연료 탱크 600갤런짜리 외부 연료 탱크 2발을 동시에 달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공기 흡입구 옆에 좀 볼록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컨포멀 탱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착형 외부 연료 탱크입니다. 장착형. 그러니까 따로 이 날개 하부에 큰 연료통을 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몸체에다가 딱 붙이는 이 탱크인데 이걸 이제 컨포멀 탱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1톤이에요. 그러니까 컨포멀 탱크 그리고 600갤런짜리 외부 연료 탱크 이런 거 다 빼면 우리 F-15K는 뭐 한 6톤 정도 이 정도밖에 무장을 탑재를 못하니까 이 수호이 35가 훨씬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이 600갤런짜리 이 엄청나게 큰 이 연료 탱크를 2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죠. 그런데 여기 수호이 35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죠. 왜? 밑에 이따만한 거 2발을 안 달고 있으니까 그냥 설계의 기동성을 그대로 발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한번 보겠는데 사실은 뭐 전투기의 공중전에서 레이더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수호이 35 같은 경우는 그 아비스-E라고 하는 패사 방식의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X밴드고 우리도 X밴드예요. 탐지 거리가 자기네들의 주장대로라면 400km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F-15K 정도 되는 아주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그런 중형 대형 전투기의 기준으로 400km에서 탐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시 추적은 30개, 3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하고 동시 교전은 8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날려보내서 전투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2007년도에 개발했고요. 우리 F-15K는 기계식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그리고 기계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스캔을 하면서 그 레이더를 방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을 때는 이쪽을 못 보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이 패사 방식,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 그대로 그냥 항상 딱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탐지 거리는 우리는 185km.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시 추적도 우리는 14개를 동시 추적하고 목표를, 그것도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동시 교전은 우리 6개, 그러니까 6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날려보내서 다른 목표물과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시기는 90년대 초니까 뭐 한 15년 정도 더 우리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더의 성능에서 우리가 많이 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호이 35가 훨씬 먼저 우리 F-15K를 보는 겁니다. 훨씬 먼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F-15K와 수호이 35가 공중전에서 전투를 벌였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는데, 자, 일단 공중전은 중장거리 공중전이 있고요. 그리고 근접전투, 도그파이팅이라고 하는 근접전투가 있고, 이 중장거리 전투, 이 BVR 교전이라고 하는데, 이 BVR 교전 상태에서 누가 이기냐. 먼저 중장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목에 수호이 35가 절대 우세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냐? 수호이 35의 레이더 탐지거리는 400km입니다. F-15K는 185km죠. 그리고 동시 교전은 8개, 그리고 우리는 6개. 미사일은 저기 수호이 35는 10발을 싣고요. 우리는 8발을 싣습니다. 그리고 탑재 무장의 사정거리. 자, 레이더가 400km를 보니까 당연히 무장도 400km를 쏠 수 있는 무장을 탑재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장거리 무장이 KS-17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인데 이게 사정거리가 무려 400km입니다. 그리고 R-77 에더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사정거리가 무려 175km. 그리고 R-73ER 알라모 ER이 있는데 이거는 130km입니다.
우리 한국 F-15K의 무장은 암람, 이게 이제 AIM-120C7 이게 이제 암람이거든요. 암람 C7 사정거리가 120km예요. 그러니까 수호이 35가 400km에서 보고 그냥 400km짜리 미사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00km짜리 미사일 날려보냈을 때 F-15K가 피할 수가 있으니까, 멀리서 날려버렸으니까 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0km 정도까지 딱 다가와서 일단 F-15, 수호이 35는 우리를 보고 있죠. 우리는 185까지 들어와야 볼 수 있는데 이 수호이 35는 400km에서부터 쫙 보면서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F-15K가 못 보는 방향으로 하늘로 솟구쳐 버리죠. 왜냐? 레이더의 각도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레이더 각도 위로 솟구쳐서 위에서 보면은 가까이 근접해도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딱 해서 한 180km, 160km로 딱 들어온 상태에서 이 에더 미사일을 쏴버리면은 이거는 뭐 기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F-15K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장거리 공중전에서는 이 수호이 35가 절대 우세다. 상대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근접 공중전 어떠냐? 이거는 역시 수호이 35가 이건 절대 우세는 아니고 그냥 우세. 자, 일단 기동성을 보면 둘 다 이제 그 굳이 중력의 9배 이상을 작전을 할 수가 있고요. 기동을 할 수가 있고, 문제는 이 수호이 35가 추력 편향 노즐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즐이 바로 공기를 분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빨아들여서 제트 엔진에서 확 돌려서 뒤로 확 뿜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추진력을 얻죠. 그런데 이것을 추력 편향 노즐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콱콱 꺾어버려요. 예. 이 노즐 자체를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훨씬 좋아지죠. 일반적인 전투기는 뒤에 있는 그 꼬리 날개 중에서 작은 날개 있지 않습니까? 수평미익. 이거를 이제 꺾고 이렇게 해서 공기장을 받고 브레이크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추력 편향 노즐은 완전히 공기 분사를 아예 꺾어버리니까 훨씬 더 기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제 전투기 중에서는 현재 F-22만 추력 편향 노즐이에요. F-35도 그렇게 못합니다. F-22만 추력 편향 노즐을 취하고 있는데 이 수호이 35가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우리 F-15K는 아니죠. 그리고 추력대 중량비가 있는데 1대 1.3. 이거는 1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파워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0.967. 그러니까 엔진 이 감당하는 무게가 우리가 조금 더 무겁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그러니까 이 헬멧에 이 조종사의 시야, 그 눈하고 딱 연동이 되게 해서 딱 쳐다보면 바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끔 딱 바로 락온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 조종관을 움직여가지고 정확하게 중간에 맞춰가지고 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F-15K나 수호이 35 할 것 없이 헬멧에 자기 조종사의 시야하고 딱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조종사가 딱 쳐다보고 조종사의 눈하고 초점만 딱 맞아버리면 거기에다가 바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기체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쏠 때 이제 그걸 주로 사용을 하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수호이 30은 아처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우리는 사이드와인더 9X를 사용합니다. 사이드와인더 9X가 그 아처가 워낙 기동성이 좋아가지고 그 아처를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 아처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대공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의 능력은 아처나 사이드와인더 9X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그러니까 조종사의 시야하고 딱 맞은 미사일 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똑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그냥 쳐다보고 눌러버리면 미사일이 옆으로 확 날아가는 겁니다. 뭐 뒤에 있어도 딱 쳐다보고 눈에 초점만 딱 맞아버리면 누르면은 미사일이 뒤로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수호이 35는 추력 편향 노즐이 있어서 훨씬 더 기동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수호이 35가 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동해 상공에서 실제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제가 이제 이 사진은 유로파이터인데 뭐 우리 F-15K 또는 우리 F-15K하고 비슷한 종류인 F-15 전투기가 러시아의 수호의 프랭커 계열을 이렇게 요격하는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화질 사진이 없어서 지금 이제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가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 27UB 또는 수호이 30을 지금 요격하고 있는 사진인데, 주로 이제 이렇게 가죠.
여기에 이제 요격하고 저기가 지금 러시아니까 뒤로 따라가면서 당신네들 지금 우리 카디즈 침범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이제 이런 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우발적인 겁니다. 근데 저 조종사가 기분 나빠. 이 자식 봐라. 해가지고 헬멧 쓴 상태로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눌러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날개에 달려있는 아처가 그냥 뒤로 꺾여가지고 와서 쳐버리는 겁니다. 죽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도 저 자식 봐라. 나가라는데 안 나가네. 그러면 쳐다보고 눌러버리면은 우리 사이드와이드 9X 가서 그냥 격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누르겠습니까? 러시아 공군 조종사가 먼저 누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먼저 누르는 팀이 이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러시아가 먼저 누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은 계획적인 도발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는 400km를 봅니다. 레이더가 400km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400km짜리가 있습니다. 자, 멀리서 보니까 당연히 먼저 쏴버리죠. 우리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 알죠. 뭐 RWR이 울리니까 뭐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가버린다. 계획적인 도발일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으로 탁 해서 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근접전으로 뒤에서 그냥 아주 안전하게 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현재 수호이 35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선 뒤에 지금 F-15K가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추력 편향 노즐이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갑자기 추력 편향 노즐을 밑으로 꺾어버리고 이 수평 미익을 확 꺾어버립니다.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리죠. 그러면서 코브라 기동처럼 확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확 늦추면서 확 들어버리죠. 그러면 공기저항을 이제 배로 그대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늦어져 버려요. 그러면 따라가던 우리 F-15K가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지나가 버리죠. 이걸 이제 오버슛이라고 하는데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여기서 다시 낮추고 뒤에서 기관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해서 뒤로 가는 것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 기동성이 워낙 수호이 35가 좋기 때문에 우리 따라가는 우리 전투기들을 오버슛 시켜버리고 뒤에서 쏠 수도 있고, 또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으로 쳐다보고 눌러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발적 충돌, 근접 공중전 이런 데서 우리 F-15K가 불리하고, 당연히 계획적 도발은 훨씬 더 불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투기들이 이게 수호이 27인지 수호이 35인지 그걸 모르고 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전투기 조종사들이 실제로 모를 수 있습니다. 생긴 거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전투기 조종사들을 지원하는 지원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부대는 누굽니까? 바로 정보병과 뭐 이런 여기에서 다 지금 저기 공군기지에서 2016년부터 전부 수호이 35로 교체했다. 그러니까 지금 동해상공에 나타나는 플랭크는 전부 수호이 35다. 그러니까 그게 대응해서 우리는 무장을 장착하고 나가고, 그런데 1대1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3배로 많은 비행기를 보내서 요격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소폭 우세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GP직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죠. 또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GP직이도 안 돼 있어.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지금 개량하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러시아도 지금 개량하고 바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바꿔요. 개량을 잘 안 해요. 우리 F-15K 지금 도입된 지 이제 벌써 한 10여 년 됐습니다. 아직도 개량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F-15 한 200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F-15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벌써 레이더를 2번이나 바꿨습니다. 우리는 안 바꿔요. 이러니까 동네북이 되는 거 아니냐. 자, 팬텀기 개량을 한 적이 있습니까? F5 개량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F16, 그건 워낙 걸출한 전투기니까 지금 그 레이더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F-15K 아니라 이것도 공군뿐만 아닙니다. 육군 요즘 이제 K1 전차, K1 E1으로 교체하고 개량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개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산 무기 개발할 때도 개량을 염두에 두고 그 확장성을 둔, 여유 공간을 둔 무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일부러 그걸 완전히
틈도 없이 딱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자 25년 30년 썼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개량할 수도 없어. 자 이거 다 버려. 새로 만들자.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간이 여유로우면은 미국의 M1 전차처럼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도 지금까지 계속 개량을 거듭해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K1을 지금 더 이상 개량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 개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무기 체계를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이 동해 카디즈 침범 사례, 특히 수호이 35가 왔는데 그걸 수호이 27이라고 조종사가 보고했다라는 이 사례에서 봤듯이 정보 능력이 우리가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무장, 맞춤형 수량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이 수호이 35 그리고 F-15K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저도 기분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F-15K가 여러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F-15K A사 레이더로 개량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량에 이적한 군대 되짐합시다. 개량에 적극적인 군대가 되어서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얼마나 소중한 자산들입니까? 이 소중한 자산들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우리 영공을 정말 자신감 있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어 줍시다. 오늘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